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형성될 거다.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성이 완전히 뚫려 있을 때 그 주식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일라이 릴리의 팩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곧 있으면 내년도 초에 곧 트럼프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될 예정인데,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민주당 때의 바이오 시장과 앞으로 있을 트럼프 공화당의 시기의 시장은 어떻게 좀 달라질지 변화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데요.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가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려감은 계속 시장에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우려감이냐면 기존의 틀을 좀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FDA의 부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존 인력들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FDA의 규제라든가 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승인, 속도, 연구개발 자금 투여 이런 전체적인 틀이 바뀔 수가 있다,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감인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M&A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 M&A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독점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막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마 M&A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그런 기관들이 M&A는 뭐 2024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발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가 인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10개의 그런 약품을 선정을 해서 약가를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IRA에 의한 약가 인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10개의 약품에 대해서 약가 인하가 진행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견이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숫자를 아마 제한할 것이다. 그렇게 늘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과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긍정적일 것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좀처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 왜 그러냐면 이 물가 측면이 바이오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초기에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어떻게 물가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측면, 아까 뭐 M&A라든가 아니면 약가 인하 이쪽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분야를 따진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올해도 아무래도 트럼프, 머스크 이런 조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특히나 머스크가 이제 감량을 13kg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일론 머스크도 먹었다는 혹은 맞았다는 이 비만 치료제만 있다면 다이어트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3kg가 빠졌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체중이 감량하는 거고요. 그 작용하는 그런 기전을 보면은 포만감이 계속 있으면서 장 운동,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장으로. 그리고 이제 뇌에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위에서는 계속 뭔가가 이제 포만감이 있게 그 음식물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결국은 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덜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국내의 검색어에도 또 항상 보면은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 머스크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서 각종 의약품 이름들이 나와요. 뭐 싹센다도 있고 미고비도 있고
마운자도 있고, 근데 이게 이름들도 되게 많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 설명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1일 1회 주사형입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약 6%에서 7% 정도 평균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주사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은 한 16%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운자로, 미국에서 이제 젯바운드로 팔리고 있는데요. 21% 정도 체중 감량이 되면서 이것도 주 1회 주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 그 다음에 뭐 1일 1회 주사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위고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물량을 전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는 못한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국내에도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내년 정도면은 젯바운드도 마운자로도 들어와서 같이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위고비 같은 경우 상당히 1회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국내로 또 들어왔을 때도 아마 가격 형성대가 좀 높게 측정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판매력이라던가 국내에서 인식되는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인지라던가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비만 치료제 기업에 대해서는 순위랄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가장 이제 먼저 상업화한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삭센다, 그 다음에 위고비 만든 회사고요. 국내에도 이제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만든 회사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현재는 글로벌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8년도까지는 거의 이 두 회사가 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8년 후반부터 2029년으로 가면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치료제들이. 그런데 이제 젯바운드보다 21%의 그런 체중 감량 효과보다 더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까지는 이 두 회사가 아마 비만 치료제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 기업에도 여러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 2025년도 저희가 좀 유망 있게 바라봐야 될 기업 혹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앞서한 기업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ST가 임상 1상을 하고 있고요. 일동제약, D&D 파마텍 이런 회사들이 같이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신약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환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지속형 약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향성은 근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이 빠지는 이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한미약품이 이제 연구 개발을,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이긴 한데요. 좋은 약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부작용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로 존슨앤존슨은 시가총액을 제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완전치 않은 치료제인데도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성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위고비하고 젯바운드가 차지할 텐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높은 성장성을 이제 줄 수 있다,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향후에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PR이 높은데 그 PR이 매출 성장성도 높기 때문에 꾸준하게 멀티플을 떨어뜨리면서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매분기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예상치 대비해서 더 매출액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주가는 조금 더 빨리 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떨어질 겁니다. 3분기 일라이 릴리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의 아주 기대치의 뭐 그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은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기대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진입을 노리시는 그런 분들은 분기 실적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처럼 지금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회사들은 매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좀 패권 전쟁이라고 할까요? 네. 자기들끼리 4세대 약물을 네. 개발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주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를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의 그런 방향성이라 그러면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물 지속형,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근손실,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주도권을 일라이 릴리가 뺏긴다 그러면은 높은 성장성을 2030년까지는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캡이 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성이 완전히 뚫려 있을 때 그 주식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위 천장이 뚫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라이 릴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구용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지속형, 그리고 근손실 방지라는 아주 중요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기술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이런 기술들을 확보한다 그러면은 아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라이 릴리는 모든 측면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젯바운드의 경쟁력 뿐만이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 오소글리플론에서도 가장 임상 3상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손실을 방지하는 비마그루맙에서도 가장 치료 효과가 좋으면서 임상 단계도 앞서 나가고 있는, 이 모든 단계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라이릴리가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일라이릴리와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라 협력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 펩트론 얘기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펩트론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펩트론의 일라이 릴리와 차세대 장기 지속형 제형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 계획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새로운 제형의 그런 비만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라이 릴리의 팩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약물을 사갔다, 장기 지속형 약물을 사갔다 그러면은 약물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업화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가 이 물질을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 결과만 잘 나오고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또 임상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에 맞춰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 외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또 기술 수출이 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을까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 가장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가장 임상 단계가 앞서 나가 있는 임상 3상 단계가 있고요. 늦어도 2027년 정도에는 국내에서 상업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양한 비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동아 S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자회사를 통해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도 데이터를 좀 관심 있게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미약품과 관련해서는 HM17321 이 약물에 대해서 근손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런데 전임상 단계이기는 한데요. 치료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운동 기능까지 개선하는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제 좀 볼 수 없는 그런 치료 효과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에 경영 문제로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아마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2024년도에는 워낙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5년도 경영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파이프라인들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임상 3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26년 출시까지 회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그 전임상 단계인 물질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임상 3상 물질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HM17321은 근손실과 관련한 겁니다. 근손실은 일라이릴리의 비마그루맙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손실 방지는 대단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만약에 근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확실한 약물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언제든지 그 약물을 대단히 비싼 가격에 사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히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근육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임상이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개선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연구 개발을 많이들 했었는데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실패를 했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냐? 지금 비만 치료제의 근손실 쪽으로 다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허들이 조금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육이 얼마나 붙었느냐가 이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근육이 얼마나 덜 빠졌냐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허들은 약간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 관련한 연구 개발에서는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 다시 비만 치료제 개발, 근손실 방지 쪽으로 왔을 때 누가 제대로 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반신반의한 그런 시선으로 이 연구 개발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이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만약에 초기 단계의 물질이라 하더라도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그 물질은 충분히 이제 기술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일라이릴리가 실제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이거는 2028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계속 이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라이릴리도 이제 R&D를 굉장히 열심히 할 예정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임상이지만 임상 1상 단계인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술력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M&A 대상 아니면은 기술 수출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기술 경쟁력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비만 치료제처럼 궁금하신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